봇을 구성하고 디자인까지 완료했다면 이어서 랜드봇 설정하는 부분들을 해봐야 될 텐데요. 공유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내용이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랜드봇 설정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봇 제작 프로세스 4단계 중 세 번째이죠. 구성 디자인 완료하고 설정을 할 텐데, 설정은 이제 하위에 5가지 절차 또는 메뉴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첫 번째 제너럴, 그리고 세 번째 SEO and 트래킹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히든 필드도 조금 눈여겨볼 만하고, 커스텀 시스템 메시지와 그리고 타이핑 에뮬레이션은 한번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랜드봇 기본 설정을 한번 설명드리고 화면에서 직접 보여드릴 텐데요. 자, 랜드봇 설정은 자, 맨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브랜딩입니다. 이제 Made with 랜드봇이라고 되어 있는 그 랜드봇 이미지 아이콘이죠. 약간 워터마크처럼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일 것인지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웬만하면 하이드를 선택해서 숨겨 놓는 게 좋겠죠. 이 숨기는 옵션은 그 랜드봇의 기본 이제 스타터 모델에서는 안 되고 프로 버전에서만 가능하니까 네, 그 부분은 확인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블록 아이덴티파이어, 그러니까 블록마다 고유한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를 보여줄 것인지 보여주지 않을 것인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블록 아이덴티파이어, 줄여서 아이디라고 하죠. 이 블록 아이디는 점프 투 어디 할 때 뭐 이럴 때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표 연동할 때 블록 아이디를 확인해서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건 좀 확인해 봐야겠고요. 그리고 백 버튼은 돌아가기죠. 백 누르면 바로 이전 단계로 돌아가는 백 버튼인데, 시스템과 연동하는 경우는 백 버튼을 누르면 다시 뭐 제표로 또 뭔가 호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재차 호출을 하게 되면 시스템이 좀 복잡해지고 시스템이 실행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막 2번, 3번씩 실행하게 되면 잘못하면 오류를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한 소개봇 같은 경우는 백 버튼을 쇼해도 괜찮지만, 연동, 특히 이제 제표 연동이나 또는 다른 인티그레이션 블록들을 통해서 다른 서비스와 연동하는 경우는 하이드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컨 비짓,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세컨 비짓은 봇을 한번 실행했는데 나중에 다시 동일한 봇을 실행했을 때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느냐인데요. 우선 두 번째는 always start, 세 번째 always continue. 자, always start, 새로 시작하는 경우는 지난번 방문했을 때 어디까지 갔더라도 무조건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고요. continue는 무조건 이어서 시작하는 것이고, 첫 번째에 있는 처음부터 시작할지 지난번에 마쳤을 때부터 시작할지의 경우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죠. 선택을 하거나 처음부터 아니면 지난번 이후부터. 마찬가지로 다른 연동이 있는 경우는 처음부터 하는 게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언제든지 이제 새로 시작하는 always start 옵션을 선택을 해 놓습니다. 특히 이제 뭔가 입력받고 신청받고 데이터 입력받고 하는 경우는 무조건 새로 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여기서 언급해드리지 않았지만 밑에 있는 disable 봇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봇은 disable 시켜놓을 수 있고요. delete는 삭제입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disable 정도만 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disable 해 놓으면 어떻게 실제 실행했을 때 어떻게 보일지도 잠시 한번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죠. 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 랜드봇 기본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메뉴가 있죠. 커스텀 시스템 메시지와 SEO 트래킹이
등등이 있는데, 우선 두 번째 거 말고 세 번째 거 SEO and 트래킹 부분 먼저 중요하니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SEO는 검색 엔진 최적화의 약자죠. 실제적으로 이 봇이 웹상에서 실행했을 때 말고 그 웹상에서 또는 SNS상에서 어떻게 보일지를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섹션에 있는 SEO 섹션에서 보면, 자, 메타 타이틀은 자, 오른쪽에 예제가 있죠. 실제적으로 제가 카톡에서 동일한 비슷한 봇을 공유를 했는데, 밑에 있는 것은 자, 어떠한 설정도 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기본 이미지와 제목들이 공유가 되어서 별로 어떤 봇인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제목도 명확히 넣고요. 그리고 설명도 밑에 넣고, 그 다음에 이미지도 여기 넣으면 실제적으로 보이는 형태, 미리 보기 썸네일 형태로 지정이 됐죠. 1100에 610 픽셀인데 대략 이제 16대 9와 비슷하게만 지정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 밑에 있는데요, 추적 픽셀 같은 경우 구글 애널리틱스를 지정하는 경우는 밑에서 설정한 구글 애널리틱스를 입력하는 란이 있으니까 입력해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건너뛴 시스템 메시지 설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 텐데요. 시스템 메시지는 이렇게 응답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 딱 봐도 알 수 있겠죠. Type your email here. 여기 이메일을 입력하세요.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안내 메시지죠. Press enter to send. 이런 설명하는 시스템 메시지들을 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커스텀 시스템 메시지를 선택하고 여기에 인풋 텍스트, 헬프 텍스트부터 쭉 여러 가지 구분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인풋 같은 경우는 필드 플레이스홀더. 플레이스홀더는 이 인풋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대체할 수 있는 이렇게 예시 설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플레이스홀더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type your, 자, 골뱅이 필드 here. 골뱅이 필드는 이게 이제 이메일이니까, 이게 이메일 블록이니까 이메일이라고 나오겠고요. 텍스트 같은 경우는 text here, name here, phone here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하나하나 변경을 할 수 있겠고요. help 텍스트, 아마 여기 press enter to send 같은 경우는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다 차근차근 하나하나 변경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설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봇마다 다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입력하더라도 새로 봇 만들어서 다 작성해 놓은 다음에 예전에 설정했던 내용을 여기도 적용해야지 하는 경우는 똑같이 새로 입력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자인도 마찬가지죠. 디자인도 우리 회사 그리고 우리 브랜드가 발행하는 기본 봇 스타일이 있다면 그 기본 스타일을 만들어 놓은 이후에 복제해서 복제해서 그 봇에다가 수정해 넣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 메시지들도 전체적으로 번역해 놓은 다음에 복제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할 것까지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실 시스템 메시지가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위에 설명에 다 있겠죠.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라고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더 설명을 굳이 안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미리 보기 하거나 아니면 봇을 실행을 해봤는데 너무 이 영문으로 되어 있어서 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우리 대상이 영어를 잘 모르는 계층인 경우에는 더 그렇겠죠. 그런 경우에는 여기 있는 내용들을, 메시지들을 한글로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변경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히든 필드인데요.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한 부분이긴 하지만 난이도가 좀 있는 부분이어서 이 내용은 별도의 영상으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개념은, 자, 우리가 봇을 실행하면 여기까지, 자, 봇 주소가 이렇게 index.html 여기까지 있어서 봇이 실행되는데요. 뒤에다가 네임은 뭐시기 그리고 이메일은 뭐시기 이렇게
변수로 같이 그 랜드봇의 주소에 함께 넣어주면 이 값이 지정이 되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 변수에 미리 값을 입력해서 봇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름, 이메일, 폰번호를 입력받지 않더라도 이렇게 봇 주소에 있다면 바로 입력이 되어서 보여지겠죠. 네, 봇 주소에다가 변수를 포함해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링크와 웹페이지는 조금씩 다른데요. 자, 링크는 이렇게 봇 주소 뒤에다가 넣고요.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 랜드봇이 포함된 페이지에서 뒤에다가 이렇게 똑같이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링크로 하던 웹페이지로 하던 큰 차이는 없지만, 이따가 한번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실제 이제 활용 사례는 저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이메일 마케팅입니다. 자,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메일을 보낼 때, 예를 들어서 뭐 웨비나 신청이라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이메일 마케팅 서비스, 예를 들어서 컨버트킷이나 드립 같은 서비스 내에 그 사람의 이름과 이메일 또는 폰 번호가 다 입력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자, 웨비나에 신청해 주세요 라고 이메일에 웨비나 신청 접수 봇 링크를 포함해서 클릭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메일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이메일이 어떻게 되나요? 하면 좀 무섭지 않겠습니까? 전문가 분위기가 안 나겠죠. 네, 이미 입력했다면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입력된 정보는 또는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맞는 거겠죠. 또는 제휴 코드를 사용해요. 그래서 뒤에다가 AFF, 어필리에이트 약자죠. 뭐 예를 들어서 AFF는 뭐 땡땡땡 이런 식으로 넣게 되면 누구를 통해서 이 봇이 실행되었는지 확인해서 뭐 제휴 커미션 같은 것들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이핑 에뮬레이션인데요. 타이핑 에뮬레이션은 쉽게 말해서 내가 뭔가를 챗봇 사용자가 입력하면 반응하는 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구체적으로 또 설정을 해 놓지는 않고 기본 설정을 가져갑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봇의 응답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아요. 빨리빨리 응답을 좋겠어요 하는 이제 피드백이 오는 경우는 이 속도를 조금 줄이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읽는 속도가 1분에 300단어라고 하니까 이것을 만약에 200단어, 100단어 하게 되면 조금 더 느리게 실행되겠고요. 그리고 딜레이는 지연되는 시간이니까 딜레이를 좀 줄일수록 빨리빨리 실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말고, 그리고 이 블록마다 에뮬레이션, 타이핑 에뮬레이션 설정이 가능한데, 여기서 make each message customizable, 모든 메시지에서 여기서 체크를 클릭을 딱 해서 파란색이 뜨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메일 블록을 클릭하면 여기에 타이핑 에뮬레이션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오토로 되어 있는데 커스텀을 선택하고 타이핑 딜레이, 그러니까 지연되는 시간을 뭐 일반적으로 이제 맥스 1.5인데 한 0.5 정도가 무난하고요. 필요하다면 다른 내용으로 설정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제너럴 섹션에서 나왔었나요? 제너럴 섹션에서 show block identifier 기억나시죠? 자, 블록 아이디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블록 아이디가 보이고요. 여기서 보일 건지 보이지 않을 것인지, 그럼 보이지 않더라도 여기서 복사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복사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하셔도 되겠죠. 자, 그럼 슬라이드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실제로 랜드봇 화면에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세팅 클릭합니다. 그러면 랜드봇 이름 자체는 뭐
그 사용자에게 다른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기서 수정하는 것과 여기서 수정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랜드봇 이름 변경할 수 있겠고요. 자, 랜드봇.io 브랜딩. 자, 이 부분은 지금 현재는 쇼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잠깐 볼까요? 네, 디자인 섹션에서 자, 미리 보기 하게 되면 여기에 Made with Landbot 이라는 워터마크가 보이는데 이걸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설정으로 가서 요거를 하이드로 선택을 해 놓으면 되겠고요. Show Block Identifier 아까 봤었죠? 이 화면이었었네요. 요 블락 아이디를 보일지 말지 뭐 사실 보이든 말든 큰 상관은 없죠. 네. 자, 하이드 이렇게 해놔도 되고 뭐 좀 헷갈리면 하이드 해도 좋고 그냥 쇼 해도 상관없습니다. 백 버튼은 돌아가기예요. 자, 이것도 잠시 시연을 보여주면 좋겠네요. 그리고 provide 버튼 start or continue니까 자, 그리고 always continue, always start인데 차이점은 자, 아까 우리 이 봇이었죠. 신청 봇입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선택하도록 돼 있어요. 기본 설정은. 자, 이렇게 오케이 실행한 다음에 이름 한번 입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선 자,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볼까요? 새로 고침하면 그렇죠. 처음 실행되는 게 아니라 전에 방문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실래요? 처음부터 시작하든지 아니면 지난번에 했던 이메일 입력까지 했었죠. 이어서 시작할 수 있는 건데 자, 이 부분을 기본 설정은 이겁니다. 자,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하이드를 여기 있었죠. 여기 스타트 오 컨티뉴에서 always start 무조건 새로 시작하게 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자, 백 버튼은 자, 일단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자, 나와서 오케이 자, 입력을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자, 여기서 백 버튼이 있죠. 돌아가게 하게 되면 다시 이메일 입력하는 것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백 버튼도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고 하게 되면 뭐 이메일 연동, 보내나 발송하는 연동 블록이나 또 엑셀의 데이터를 찾아오고 쓰고하는 부분들이 다시 실행되기 때문에 좀 꼬여버립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 백 버튼을 보여주지 않는 것도 좋겠죠. 자, 다시 한번 자, 브랜딩을 하이드 하고요. 블록 아이디는 요거는 뭐 큰 상관없고 개념만 알면 되고요. 백 버튼은 저는 하이드 숨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방문할 때도 언제든지 새로 시작하도록 해서 자, 저장을 할 텐데요. disable bot 그리고 delete bot 이거 설명드렸죠. 자, 우선 적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자, 이렇게 스타트 어게인 그렇죠. 다 적용을 했는데 발행은 안 했습니다. 퍼블리시를 해야지 적용이 되는데요. 자, 그렇게 새로 고침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보셨던 메시지가 아니라 무조건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요. OK에서 돌아가면 백 버튼도 사라지고 Made with Landbot 이것도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만약에 봇을 디세이블 한번 시켜 볼게요. 자, 적용하고 발행까지 합니다. 그리고 봇 목록으로 돌아가서 확인해 보면 자, 디세이블 봇이라고 되어 있죠. 새로 고침을 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디세이블드 봇인데 자, 뭐 실행은 똑같이 자, 되나요? 자, 더 이상 이제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죠? 처음에 스타트 블록에서 그 다음으로 안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서 오케이 그러면 디세이블드 보시니까 더 이상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이제 설정에서 기본 설정 한번 이렇게 확인했고요. 액티브로 변경을 합니다. 퍼블리시까지 하고요. 자, 이게 이제 기본 설정이었는데,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SEO 설정을 해야겠죠. 직접 카카오톡으로 공유를 한번 제가 해볼까요? 카톡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톡을 제가 실행을 할 거고요. 카톡에서 뭐 나와의 대화, 자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하면은 조금 이렇게 줄이고, 자 지금 일단 한번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링크로 카피해서 자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게 되면, 그렇죠. 제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봇 제목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지만 여기 대표적으로 썸네일 이미지가 명확치 않죠. 그냥 기본 썸네일 이미지가 나오니까 그렇게 이 봇 파악을 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설정에서요, SEO에 트래킹에서 메타 타이틀에는 이제 기본 이제 아까 우리 그 디자인에서 우리 여기 있는 이 제목과 설명이 기본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소셜 공유할 때는 다르게 보여주고 싶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미라클 모닝 세미나 신청 봇이라고 하고요. 설명은 뭐 그렇죠. 5월 20일 마감됩니다. 이런 식으로 놓고요. 파비콘은 여기 웹페이지에서 보여지는 이 아이콘이니까 파비콘도 변경을 해서 자 이렇게 제 이미지로 하나 변경을 해 놓고, 메타 이미지는 적합한 게 있을까요? 지금 우선 그냥 이런 리뷰 요청 다르긴 합니다만 그냥 예를 들어서 보여주는 거니까요. 리뷰 요청하는 것 해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자 구글 애널리틱스 아이디 그리고 페이스북 픽셀을 이곳에 넣을 수 있고, 그 외에도 다른 트래킹 추적 코드는 여기다 넣으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하고 반영 후에 퍼블리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봇 주소는 동일하니까 여기서 한번 붙여넣기 해서 다시 한번 전송해 볼까요? 전송하면 발행하고 하는데 변경이 안 됐죠.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 보고, 자 위에 이제 파비콘은 변경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브라우저의 제목 옆에 아이콘 파비콘은 변경이 되었고요. 자 메타 이미지 파비콘 다 변경을 했는데 자 아직 변경이 안 되었네요. 다시 한번 쉐어 링크 카피해서 컨트롤 V 엔터. 자 여기 변경이 안 됐죠. 이 변경이 안 된 부분은 카카오톡의 그 오픈 그래프 이미지를 캐시를 삭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주소가 뭐였죠? 이태원 링크에 OGK인가요? 카카오톡 로그인을 해야 되니까 비번 자 붙여넣기 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자 오지 캐시 오픈 그래프 캐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챗봇 주소를 복사해서 여기다가 예전에 한번 공유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 초기화를 하게 되면 두 개의 스크랩 정보가 삭제되었답니다. 자
다시 그럼 한번 여기서 붙여넣기 하고 밑으로 전송하게 되면 이렇게 변경이 되었죠. 자, 그렇습니다. 이미 공개를 했다면, 이미 그 카카오톡 같은 데 공개를 했다면 캐시에 남아 있어서 바로바로 변경되지 않고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오픈 그래프, 카카오톡의 오픈 그래프 캐시에서 초기화를 한 다음에 보내면 반영이 되겠죠. 카카오톡 오픈 그래프 주소는 제가 단축 주소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태원.링크에 슬래시 오픈 그래프 카카오에서 OGK 하게 되면 카카오톡 오픈 그래프를 캐시를 초기화할 수 있고요. 이태원.링크에 OG만 하게 되면 자, 페이스북에도 오픈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도 페이스북에 로그인 해야 되는데 똑같은 원리로 카카오톡 오픈 그래프 그리고 페이스북도 이렇게 초기화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페이스북도 한번 해볼까요? 페이스북. 자, 페이스북에 제 비밀번호가 이거네요. 자, 이러면 또 휴대폰으로 2단계 인증으로 엄격하게 해놔서 자, 다시 한번 코드를 못 받았다고 하고 문자로 코드를 받습니다. 그러면 휴대폰으로 코드가 올 테고요. 092473 092473 6자리를 입력 하게 되면 오픈 그래프 여기다가 붙여 아까 여기 있죠. 보 주소를 복사해서 자 오픈 그래프에서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그럼 페이스북에서 공유된 적이 없는 URL입니다. 새 정보 가져오기 해서 이렇게 공유를 하면 자 이렇게 이미지와 내용들이 잘 됐죠. 자 그래서 카카오톡에서는 초기화를 시켜주는 게 좋고 페이스북에서는 이제 새로 지정을 하는 개념이니까요.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카카오 오픈 그래프에서 초기화 한 다음 하면 되겠고 페이스북에서는 새로 지정하는 그런 개념이죠. 자 이렇게 해서 SEO 설정 부분까지 자, 세팅해서 우리 SEO 설정까지 했죠. 자 히든 필드는 아까 원래는 이렇게 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링크인지 페이지인지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웹페이지에서 어차피 뒤에서 그 붙어오는 변수는 방식은 똑같으니까 여기서 변수만 예를 들어서 이름 자, 추가 이메일 추가 또 뭐였죠? 폰번호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그 제휴 코드 같은 경우 AFF라고 해서 새로 하나 추가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다면 간단하게 자, 공유해서 자 필드 여기다가 AFF까지 해서 변경 적용하고 발행한 다음에 공유해서 자 링크해서 카피 자 새 탭에서 붙여넣기 하는데 이곳에다가 자 이렇게 물음표를 넣습니다. 물음표 네임은 이태원 앤드 이메일은 이태원@gmail.com 앤드 이렇게 원하는 것만큼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실행하면 이 값이 변수에 입력되어서 나오는데 이 히든 필드 활용에 대한 내용은 별도의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에서 히든 필드가 됐고 마지막에 타이핑 에뮬레이션 자 기본적으로 액티브가 되어 있고 디세이블하면 바로바로 뜨는 건데요. 한번 체감을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자 미리 보기에서
자, 오케이 누르면 바로 나오죠. 점점점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사람과 봇이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케이라고 하게 되면 바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또 뭐 하나 입력해 보죠. 입력하고 엔터 치면 자, 바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치 대화하듯이 좀 뜸을 들이는, 그게 바로 타이핑 에뮬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고, 액티브라고 되어 있으면 자, 기본 설정이 300, 1분에 300단어, 그리고 최대 1.5라고 되어 있고요. 아까 보셨던 여기서 체크하게 되면 블럭마다 추가적으로 설정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일정하게 고정해서 0.5초 이렇게 설정할 수 있죠. 실제 체감하는 부분은 한번 상황에 따라서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랜드봇 설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